왜 나랑 결혼하는 거야?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나랑 결혼하면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알고 결혼하면 좋겠다. 단순히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기는 한데 많은 커플들이 간과하고 좀 지나치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못하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저희 상담회사는 결혼 동기라 그러거든요. 왜 나랑 결혼하는 거야?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나랑 결혼하면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알고 결혼하면 좋겠다. 단순히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기는 한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면 두 분은 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사랑하니까 결혼했다고 생각들을 보통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좀 현실적인 결혼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지구의 반은 여잔데 왜 나를 선택한 건지 정확하게 알고 결혼하면 좋겠다. 독립이 돼 있는가? 여기서 독립은 상담에서는 그걸 분화라 그러거든요. 분화? 건강하게 잘 원가족의 부모님과 원가족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잘 독립돼 있는가? 분화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은 경제적으로는 독립이 직장 생활하고 자기 월급 벌어서 자기가 쓰고 경제적으로는 잘 독립이 돼 있거나 대학교 때부터 나와서 기숙 따위 다르거나 뭐 방을 얻어 자취를 하거나 뭐 원룸을 얻어 혼자 살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는 독립이 돼 있는데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신적인 독립이죠.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심리적으로 독립이 돼 있는가, 잘 부모로부터 분화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결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주제가 굉장히 저는 이제 중요한 주제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많은 커플들이 간과하고 좀 지나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하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결혼하기 전에 그 부모님, 상대 그 연인 혹은 배우자가 될 사람의 부모님의 대화 스타일, 상호작용하는 스타일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돼요.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지를 확인을 하면 거의 그 모습이 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좀 말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도 거의 말이 없는 가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거의 매일 갈등을 주고받거나 자주 다투거나 아이들 앞에서 돈 문제든 어떤 문제든 많이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 그러면 내 가족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비슷하게 그 모습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상대편 배우자가 될 사람의 부모님의 관계 방식 또는 대화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꼭 체크해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보통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마보이, 마마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이슈들을 누구와 상의하느냐인 것 같아요. 결혼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짐을 어디에 얻을 건지, 뭐 자녀는 낳을 건지 말 건지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누구와 주로 상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독립이 잘 된 분들은 둘이 우리가 배우자 간에 결정을 이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은 그 정서적으로 독립이 잘 되지 않은 부부들은 그런 것들을 원가족의 부모하고 상당히 연결돼 있거든요. 영향력을 많이 미치잖아요. 결정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원가족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잘 독립돼 있는 사람인지 부모하고 정서적으로 잘 분화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둘은 너무 사랑하고 자기는 이 남자가 너무 좋은데 부모님이 반대한다. 그러면 나는 그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어려운 문제죠. 한국 문화에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배우자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정서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다 독립되어 있는가를 결정하는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플들이나 연인들이나 부부들이 상담에 이제 찾아오셔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화가 안 돼요. 저희 부부는 연인끼리 오셔서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하면 늘 싸움으로 끝나요.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대화가 잘 안 된다. 왜 대화가 잘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게 이제 대화의 기본이죠. 내가 답이야. 내가 답을 알고 있어. 내가 오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는 이미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상대한테 귀가 안 열려 있고 상대 말을 채 듣기도 전에 계속 자기 말만 해. 중간에서 말 끊고 자기 말만 계속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나 들으려고 하는 준비 태도 이것들이 중요한데 저는 그거 플러스 이 대화를 나눌 때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대화는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 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청소년의 부모님들이나 부부들 커플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말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몇 번이나 말해. 뭐 했어 안 했어. 이 얘기는 내가 말을 했는데 네가 안 변해? 내가 말을 했는데도 너는 그대로야? 라고 말을 했으면 상대가 변화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변화는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말을 들었다고 변할 것 같으면 뭐 문제가 왜 있겠어요. 변화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베이스에 그런 생각 사고가 깔려 있어요. 내가 말을 하면 상대가 변하겠지. 그래서 저는 부부나 연인들이나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할 때 갖춰야 될 태도는 대화는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무한도전에서 아이메시지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자꾸 그랬구나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계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무한도전 안 보시는 분 거의 없으니까 아이메시지가 뭔지는 다들 들어보셨고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메시지의 기본은 이제 공감이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인데 그 아이메시지의 더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대화는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럴 때 난 그런 마음이었어. 내 생각은 이렇다고. 지금의 내 감정은 이렇다는 거야. 난 너무 그게 슬퍼. 라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해서 끝나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네가 안 변해? 그대로야? 몇 번을 말해? 라고 하면 저는 이 대화는 끝이 보인다? 네, 좋은 결말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화는 상대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됐다. 내가 이렇다는 거야 라고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갈등으로 번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거나 부부가 이혼하게 되거나 하는 대화 방식은 당연히 이제 좀 공격적인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상처를 후벼파는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이런 대화 방식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대화 방식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주변에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피했으면 하는 대화 방식 중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침묵이에요. 침묵이라는 거는 대화하지 않는 거죠. 싸우는 것도 잘 싸우면 도움은 되죠.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싸우더라도 대화를 많이 한 부분은 끝은 그래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풀렸든지 아니면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던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갈등이 심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침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침묵은 대화가 아닌 게 침묵인데 대화를 안 하는 게 침묵인데 침묵을 상담에서는 수동공격이라 그래요. 수동공격.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수동공격이라 그래서 침묵도 공격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침묵을 사용하거든요. 좀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하는 거는 저는 침묵이에요. 그럼 좀 갈등이 되더라도 오히려 대화를 하는 게 좋다. 네.